자,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자, 먼저 개념을 보면, 자,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쵸? 이것이 1조 1항이다. 우리 1조 1항 배웠죠?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시법에 의한다. 그것이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 입법도 금지가 되고요. 소급 적용도 금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 9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를 하게 되면 처벌한다는 특별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업주들이 영업하는데 영업이 잘 안 되죠. 영업을 하게 되면 다속 나오니까. 그래서 업주들이 업종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무슨 방, 키스방, 안마방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되고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때쯤 이 키스방을 하는 업주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 갖고 와서 너 이놈들 너 키스방 만들어서 이상한 짓거리 했지. 그래서 너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거에 범죄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법률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또는 개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그 행위가 만들어졌을 때, 개정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해서 이것이 시행 적용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 다른 B라는 업주가 무슨 방을 운영해 왔다면 이 사람은요, 이 개정된 법이라든지 새로 만들어진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는 소급 적용이 금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판례 볼게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된 판례인데, 자, 기득권의 존중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배제가 된다. 그쵸? 그래서 배제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것입니다. 특히 이 형벌법규의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 범위 가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무슨 금지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 소급 입법은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것은 형법 촉진뿐만 아니라 각직에도 전부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시간 설명드렸듯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 입법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리한 소급 입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원칙에 따라서 밑에 판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게임머니 환전알선, 재매입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쵸? 개정으로 인해서 처벌하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정법은 그 법이 개정된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그 시행일 이전 빨간색 동그라미, 밑에 이전 동그라미, 이것을 처벌하게 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판례는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3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법 쭉 나와 있는데요.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은 즉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입니다. 불합치 결정은 본질적으로 위헌 결정 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동의는 아닙니다. 동의는 아닌데 헌법 불합치 결정도 종류가 많아요.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 중에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유치원 인근의 극장 영업행위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 1월 1일 날 업주가 유치원 인근에서 극장 영업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극장 영업 행위를 했다. 극장 영업
행위를 했다. 근데 유치원 인근이다 보니까 누가 고발했나 봐요. 그래서 검찰이 그 학교보건법 조문을 적용해서 공소제기하였다는 거. 공소제기하였다. 그래서 뭐 2월 1일 날 뭐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판받겠죠. 재판받던 도중에 자, 그 이후에 뭐 2월 한 10일쯤 돼서 재판 중이죠. 재판 중에 이 피고인 변호인 측이 그래요. 아니다. 이 조문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인근에서 극장 영업 행위를 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조문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 변호사가 등등이 뭐 이의 제기했겠죠. 그래서 당해 재판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3월 1일 날 헌법재판소가 헌재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서 뭘 합니까? 여기서 이 시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때린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학교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1번에서 이 결정은 위헌 결정이다. 본질적으로 위헌 결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그럼 개정되겠죠? 그렇죠? 위헌 결정되었으니까. 그래서 요 학교보건법 조항이 4월 1일 날 이것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정법은 개정된 이후부터 시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행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이후부터 시행 적용되는 것이지, 과거에 이 사람이 극장 영업 행위를 했던, 유치원 인근에서 극장 영업을 했던 그 시점까지 이렇게 소급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그 개정된 학교보건법 조항은 그 개정된 그 이후부터 시행 적용되는 것이지, 소급 적용 나와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소급 적용 동그라미. 하게 되는 것은 그 밑에 줄 헌법 조항의 12조 1항, 13조 1항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2번 판례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4번 봅니다. 4번에서는 요 2번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4번에 1번을 볼 텐데, 자, 두 번째 줄부터 볼까요? 신설된 포괄일제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이전 동그라미 쳐보시고, 신설된 법규죠. 개정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범행은 이전 동그라미 쳐보시고,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고 뭐로만 처벌할 수가 있을 뿐이다. 여기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가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법에 강제추행죄가 있죠. 그쵸? 297조가 강간죄니까 298조 정도 되겠네요. 298조. 그 강제추행죄가 있어요. 근데 이 강제추행죄, 뭐 강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죄든 강제추행죄든 요 조항에 이 강제추행죄 조항에 상습범이 신설됩니다. 그 신설되는 것이 2010년도 4월 달에 신설이 돼요. 이게 왜 형법상 강간죄하고 강제추행죄, 성범죄에 왜 상습범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연역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일단 논의를 하고요. 일단은 강간죄나 추행죄의 상습범 처벌장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항은 신설되었으니까 이게 2010년도 4월 달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그 이전 이 법이 그때 신설됐으니까 이것은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상습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 이 법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소급해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피고인이란 사람이 2008년도, 그 앞에 2007년도, 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월 달까지 계속 추행을 했어요. 그런데 요 상습범 처벌 조항은 2010년도 4월 달에 상습추행죄가 요때 신설이 됐다고요. 그랬다면 요 조항은 이 법이 신설된 그 이후부터 이렇게 그 이후에 시행 적용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 이후에 뭐 추행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과거에 이전 추행을 밥 먹듯이 한 친구들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행위 표준설에 따라서 경합범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4번에 두 번째 줄 가보시면 신설된 포괄일제 처벌 법규가 즉 상습범이죠. 그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는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그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뭐다?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가 있을 뿐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도 이때 그 소추 요건도 상습범이 아닌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요건만 구비되면 족하다는 것이죠. 요 2번이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최근에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 것인데요. 먼저 1번 볼게요. 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의 양형기준은 그랬네요. 양형기준 밑줄 그어보시고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적어볼까요? 이것은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X, 그게 아니라고요.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국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법관들이 지키는 것이지 국민들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뿐이다.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로지 2번 요 별표 쳐보시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 이 양형기준 나와 있네요. 파란색입니다. 위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파란색으로 세모 쳐보세요. 이 양형기준을 참고해서 형을 양정했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적법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지금부터 볼 것은 뭔가 하면 앞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앞 페이지 도표에서 허용되는 거 나와 있었죠? 그쵸? 행위자에게 유리한 것은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볼 겁니다.
그래서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은 강론부터 배우고 오신 분들은 저절로 압니다. 강론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혹시 총론부터 배우시는 분들은 그 불문하고 그냥 강의할게요. 자, 친족관계에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를 해야 된다. 그쵸?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고유든 친족관계도 항상 범죄의 당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할 때 인지에다가 파란색으로 세모 쳐보시고 그쵸? 그 자식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 폈어요? 노트 9페이지. 자, 이것은 강론할 때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자, 갑이 남편이고요. 을이 아내입니다. 둘은 법률혼이에요. 법률혼. 법률혼이다. 법률혼이 무슨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했다고요. 혼인신고를. 근데 이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병이라는 내연녀와 바람을 폈다. 바람을 폈다. 바람을 폈다고요. 이 사람하고 이 여자가 바람을 펴서 이 바람을 핀 사이에서 애새끼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A라는 아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법률혼이 아닌 이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난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불러요?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 법률혼이죠. 법률혼. 법률혼 그 바깥에서 난 자식이다. 이런 말이 줄여서 혼외자식. 혼외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서자. 서자. 사생아. 사생아. 홍길동전 나올 때 그 홍길동이가 혼외자식이죠. 허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쵸? 자, 근데, 자, 이 아이가 태어난 날짜가, 자, 한번 볼게요. 자, 90년도 1월 1일 날 이 아이가 태어났다 한번 해볼게요. 혼외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혼외 자식으로. 이 아이가 컸어요. 이제 커가죠. 자, 근데 이 생부죠, 생부. 이 갑이 생부인데, 자기 엄마네 집에 가끔씩 와요. 가끔씩 오다 보니까 이 혼외 자식이 이 생부의 물건을 훔칩니다. 훔쳐요. 훔쳤다. 유흥비를 썼다 이 말이에요. 유흥비를 썼다. 그래서 훔쳤다고요. 훔쳤는데 이 생부는 그게 누가 훔쳐간지를 알면 좋은데 그쵸? 일단 도둑 맞았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와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A가 훔쳐갔다는 게 밝혀지게 되니까 이제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었다. 자, 재판 중일 때 뭐 수사가 진행되고 뭐 검찰청 몇 번 왔다 갔다 거리고 그쵸? 재판 중일 때 이제 자기 내연녀가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죠. 이게 네 자식이라고. 그래서 뭐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뭐 머리카락도 뽑아보고 피 검사도 한번 해보고 하니까 진짜 유전자가 거의 맞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맞아요. 그래서 요 생부가 이 혼외 자식을 인지를 합니다. 인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재판 진행 중에 요 혼외 자식을 인지를 한다고요. 인지라는 것이 법원에 가서 내 자식이라고 내 호적에 올린다고요. 그걸 인지했다는 거예요. 인지했다. 그러면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봤을 때 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부터 시행 적용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인지하게 되면 인지시부터 이렇게 그 효력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인지를 하게 되면 자, 민법에서는요. 요 인지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서는요. 가족법에 가보면 이 인지가 혼외 자식 같은 경우에 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혼외 자식이 나오면 그 생부가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생 자식들과 또 동등하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을 주어진다는 것은 그 자식의 출생시까지 소급 적용한다. 그래서 그 인지시부터 상속권이 발생한 인지시부터 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 적용해서 출생시부터 내 자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민법 조항을 유추 적용해서 형법에는 소급표와 관련된 인지 소급표와 관련된 뭐 특별한 조문을 마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법의 그 출생 시에 소급 적용한다는 그 인지 조문을 형법에 유추 적용해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출생 시부터 이렇게 혼의 자식이 혼인 중의 자식으로 된다는 그 민법상의 조문을 유추 적용해서 인지 효력은 소급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혼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혼인 중의 자식이 이 물건을 훔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내 친자식이 이 물건을 훔친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받을 때 친족 상돌의 조문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형을 필요적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친족 상돌의 조문은 강론 시간에 배우고요. 이것은 형법 총칙할 때도 첫 시간 때 이 친족 상돌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지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남이 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고 절도죄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인지를 하게 되면 출생 시에 소급 적용해서 혼인 중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혼인 중의 자식이 훔친 것이고, 그래서 재판받을 때 내 친자식이 훔친 것이기 때문에 친족 상돌의 조문이 적용되어서 필요적 면제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인지라고 하는 것은 민법 860조에 따라서 그쵸? 민법 조문을 갖고 들어오죠? 그 자식의 출생시까지 소급 적용하여 인지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가 절도라는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인지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해서 인지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가 뭔데요? 혼인 중의 자식이죠. 친족 상들의 조문이 적용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죠. 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때립니다. 위헌결정할 때 위헌세 맞춰보시고, 그러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벌조항이에요. 형벌조항. 원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앞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앞 페이지 3번 가보시면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때리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때리든 그러면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그 이후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형벌조항도 마찬가지로 근데 형벌조항은요. 다른 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때리게 되면 그것이 형벌조항일 때에는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벌조항일 때에는 그 당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재판소법 48조인가? 그럴 거예요. 47조 아니면 48조인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일 때는 애당초 그 법조문은 처음부터 없는 거죠. 처음부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피고 사건은 처음부터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때 해당할 때 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입니까? 빨간색으로 무죄 판결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CF 면서 판결하면 틀려요.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출제가 잘 되니까 별표 쳐보세요. 면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1조 2항 할 때, 즉 범죄 행위 당시에는 형벌조항이 있었는데 재판 시에는 형벌조항이 폐지가 되고 없더라. 그쵸? 그때 하는 판결이 면서 판결이죠. 형소법 326조를 적용해서 면서 판결을 때린다. 근데 이건요. 법률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판받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법률 조항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법조문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리는 판결이 뭐다? 무죄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 4번도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헌 결정이죠. 그랬을 때 역시 밑에 가보시니까 그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가로 열고 무죄 판결이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 밑에 5번도 마찬가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 불합치 세무 쳐보시고 라고 했을 때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법률 조항은 소급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빨간색으로 무죄 판결이다. 는 것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종류가 많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 법조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근데 당장에 위헌 결정을 때려서 그 법률 조항을 무효화시키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지금부터 1년까지, 지금부터 2년까지 이렇게 시한을 두죠. 그 시한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이 법률 조항은 그때부터 무효로 한다. 그렇게 보통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정 시한을 둡니다. 언제까지 개정하라고? 그때까지 효력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때까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법률 조항은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고요. 이런 조항을 두게 되는데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안 합니다. 법 개정을 안 해요. 그때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법률 조항은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 적용해서 처음부터 그 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소급 적용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 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무죄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도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 쭉 나와주고 있죠.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그치? 그때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이게 나와 있고, 그쵸?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그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서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때는 무슨 판결 때린다? 그때는 무죄 판결 때리는 것이지 연속 판결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7번, 8번, 9번 출제가 잘 돼요. 이 세 가지 별 붙여볼까요? 이렇게 쳐보시게 되면, 자, 영업금지를 명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어떤 업주가 뭐 단란주점 영업을 했어요. 또는 음식점 영업, 노래방 영업을 했는데 구청에서 단속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매겼다는 거예요. 뭐 3개월, 뭐 또는 1개월 이렇게 영업정지를 매겼으면 결국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난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구청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쟁송을 하죠. 행정쟁송. 이거 부당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 행정법원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행정법원이 취소합니다. 취소 결정 때린다. 세무 쳐보시고. 그러면 이 행정법원의 그 취소 처분은 그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그 처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즉 영업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청에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잖아요. 근데 부당하다고 해서 뭐 영업을 계속했을 수도 있잖아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했다고 했을 때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 행위를 무허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취소 결정 났기 때문에 나중에.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나와 있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쟁송을 했어요.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쟁송에 따라서 행정법원으로부터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면 취소 세무 쳐보시고, 그때는 그 취소 처분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다? 이 행정법원의 행정 쟁송 절차에 따른 그것이 취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운전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다? 그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자, 도주 차량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철회를 했다고요. 철회를 했다고 했을 때 철회 날 때까지 이 사람이 운전을 계속해왔다면 이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